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업무, 학생 지도, 또 수업 등 뭔가 새로 적응해야 되는 것이 넘쳐나던 2014년 학기 초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정신없이 업무를 보고 있던 그때에 옆에 앉아 계신 부장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수학여행 가던 배가 지금 넘어지고 있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사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연히 해경이나 또 구조 지휘 계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문제없이 당연히 구조해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처럼 많은 아이들 또 많은 승객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구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교사인 것보다 사실 더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매일같이 언론에서 구조 소식을 전하며 또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도하던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유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희생에 반응했다고 저렇게 유난이지? 다른 여러 희생들에 저렇게 반응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슬프다고 하니까 저렇게 괜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조 심리?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힐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육성 인터뷰를 이렇게 글로써 담은 책을 책으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사가 그렇게 단순한 참사가 아니었구나 라고 말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또 유가족의 그 아픔에 제대로 공감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4월 16일을 전후해서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16일이 있는 주간이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진상규명,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시사점 등을 나누는 계기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가방이나 또 제가 지금은 차가 없지만 한국에서 차가 있었을 때 자동차 뒷유리에 이렇게 세월호 리본을 부착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용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진도 팽목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녀온 기록들은 신사탐 현장 체험학습에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간 우리 아이들도 또 유가족들도 그것을 바라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누군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당연히 제대로 진상규명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본질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악인으로 설정하고 그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세월호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굳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가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처절히 저는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렇게 세월호 참사 앞에 누군가를 악인으로 공격하는 분노의 도구로 그렇게 활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활용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여전히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 그 실체적 진실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지만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안전불감증, 그 분위기에 동참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해자이며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존재가 저는 못 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런 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가? 시민으로서는 어떤 시각과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어야 했는가? 작기 때문에 무시되기 쉬운 그 수많은 위험 고리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성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얼마나 그때와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8년이 지나고 보니 세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6.25 참전 용사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하냐 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만 이야기하자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성찰해야 하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6.25 전쟁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4.3 사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해교전도 연평해전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의 메아리,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확실한 것은 여전히 이 질문 앞에 저는 당당하게 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 저는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우리 꽃같은 아이들과 많은 희생자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실체적 진실이 조금 천천히 또는 그것이 막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에 함께하고 또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억울하고 수많은 아픔을 겪는 이들 곁에 우리가 든든히 손을 얹어주는 그런 작은 연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